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합니다. 이 아침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만기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좀 무사히 지나갔고요. 일단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다시 좀 거래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부터 기관이 계속 2차전지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테슬라 좀 강하게 올라주면서 그 기대감 우리 시장에 그대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도 자금 조달 뭐 이런 이슈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양극재, 소재 업체들까지도 해서 전체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동안 좀 오래 쉬었죠. SMYZ 엔터, JYP 엔터 좀 상당히 강하고요. 지금 하이브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디어유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도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고요. 금융 섹터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오늘 초반에 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 섹터 쪽에서는 루트론이 공개 매수 들어가면서 화장품 ODM 관련주들 상당히 급등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녀공장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전반적으로 화장품, 뭐 면세점 이런 쪽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쉬었던 2차전지 섹터 내에 있는 뭐 SK그룹주 반등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도 한번 좀 짚어드렸습니다만은 뭐 두산 관련되어 있는 쪽들도 강세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네이버도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도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입니다. 어제에서 한미약품 오늘도 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들도 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어제 하나마이크론 상당히 좀 강했었죠. 하나머티리얼즈 하고요.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하나머티리얼즈가 더 많이 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뭐 국가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지원한다라는 거 어제 좀 전략회의에서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한미글로벌 유신 같은 또 건설 쪽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도 오늘 좀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약세 보이는 쪽들은 뭐 일부 있습니다. 뭐 일부 화학주, 뭐 일부 게임주 이 정도 조금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많이 올랐던 조선주 일부 조금 조정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상승세가 좀 포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강세. 마녀공장 IPO도 있고 또 이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는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제는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추세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상승 움직임 언제까지 좀 즐겨볼 수 있을지,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마녀공장 효과라면은 일시적일 텐데 이것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까지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화장품 관련주라고 한다면 뭐 예전에는 거의 뭐 아모레나 뭐 LG 생활건강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요새는 오히려 좀 뭔가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잘 갑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형 화장품들 많이 갔고요. 또 화장품 용기 업체들도 많이 갔죠. 뭐 지금 보시면은 뭐 다들 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쪽들이 좀 많이 갔고, 마녀공장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면 ODM 업체들도 지금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이 이어가고 있고, 오히려 화장품에서는 그 전에 좀 미국 향이 강했던 이제 코스메카라든지 잉그로드랩 이런 쪽들이 좀 많이 이끌어줬었고, 그 다음에 마녀공장 들어오고 나서 뭐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 외에도 뭐 용기 업체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이지만, 전체적으로 의료 기기, 미용기기 이런 쪽들이 워낙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보시면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개 매수 들어가면서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잠깐 쉬었던 룬이 또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오스템 임플란트 뭐 상장 폐지와 관련된 공개 매수 이후에 다른 임플란트 업체들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보톡스,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들도 지금 꾸준히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톡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좀 대기업 위주로 해서 화장품 섹터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라면은 지금은 확실히 실적을 기반으로 한 중소업체들, 특화된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반으로 종목을 좀 선별하시고 헬스케어 섹터, 미용, 의료기기 섹터 포함해서 화장품은 뭐 색조 쪽 중심으로 해서 확실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으로 좀 선별 투자하시는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좀 유효하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 첫 번째로 봤고요. 두 번째로는요.
네,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금융주의 강세의 흐름입니다. 애플페이 저변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진정한 수혜주가 어떤 쪽일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NFC 관련주들은 또 조금 더 이런 시세가 이어질지도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NFC 기반으로 이제 애플페이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 근데 결제 업체들 이런 쪽들한테 좀 계속 수혜는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현대카드 기반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삼성페이와 이제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로원 같은 경우 급등해 있고요. 하잉크 코리아도 지금 급등해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 KG 이니시스, 나이스 정보통신 다 올라 있는데요. 그래도 다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획기적인 뭔가 시장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이쪽에 관심을 확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약간 테마 흐름으로 좀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사료 관련주들도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오르잖아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 오른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료 관련주들도 움직이는데 오히려 좀 사료 관련주들이 좀 추세상으로는 더 강한 것처럼 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사료나 팜스토리 비롯해서 대한제강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한탑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히려 좀 사료 관련주들이라든지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육계 관련주 최근에 이제 수산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좀 확실히 좀 테마가 미리 형성된 쪽들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일단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그냥 바닥에서 오늘 일시적으로 한 번에 올랐기 때문에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접근하기보다는 관련주들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조정의 폭을 조금 노려보시는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금융 섹터주들도 오히려 조금 금리와 관련한 부분들 그동안 정부의 여러 가지 좀 압박적인 정책 때문에 좀 힘들어했었는데요. KB나 하나금융, 신한지주도 다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는 만큼 일단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신다라면은 해당 기업들 좀 가격적인 메리트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애플페이 관련된 키워드도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쪽에서 모두 다 키워드를 주셨는데 엔터주들도 강합니다. 엔터 관련해서는 사실 약간은 좀 노이즈 같다, 악재 같다 싶을 만한 뉴스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호재도 있습니다. 하이브 또 BTS 모멘텀 재차 반영이 되면서 오늘장 주목받고 있는데요. 엔터 섹터 정말 강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GD 얘기 나온 다음에 빠졌었던 YG엔터, 그다음에 엑소 얘기 나온 다음에 빠졌었던 SM 정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고 하이브하고 DOU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컨텐츠라는 것이 좀 중요하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좀 제공할 수 있는 좀 엔터 이런 쪽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 최근에 게임과 다른 그다음에 플랫폼 이런 쪽들도 좀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화만 찾아간다라면은 이쪽 섹터주들도 계속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좀 출중한 상태에서 계속 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피로도가 쌓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보셔야 되겠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SM과 YG엔터는 약간 좀 삐걱거린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좀 추세 복귀하는 여부를 조금 더 챙겨보실 수가 있겠고 대장은 JYP 엔터랑 하이브 흐름을 좀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오른 뒤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 아프리카 TV라든지 그다음에 네이버 그다음에 오늘은 좀 조정이 있습니다만 조정 조금 완료된다라면 펄어베스 같은 쪽들 또 게임주들까지도 연결해서 한번 향후 그러니까 올해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게임이나 컨텐츠 이런 쪽들은 조금 더 길게 보는 호비에 있고 엔터주들은 지금 바로바로 실적과 추세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범죄도시 3의 성공에서도 일정 부분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쪽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쪽은 지금 영화관 이런 쪽들은 좀 아직까지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엔터 쪽들 위주로 해서 조금 봐주시는 전략이 지금은 맞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에너지가 계속 발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로도 누종 여부도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좀 체크해가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오늘의 시장 전반적인
대응 팁을 드린다라면은 지수가 2,600대에 안착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르고 덜 오르고 좀 먼저 쉬었던 주도주들 쪽으로의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우량주들 중심으로 해서 뭐 반도체도 조정폭 활용하시면서 뭐 가격적인 메리트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2차 전지 쪽들도 섹터 안에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덜 오르고 못 오른 종목들 계속 순환 반등 나온다라는 점도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